자, 이 단어는 에너지띠와 반도체라는 단어냐. 이 단원이 우리가 배웠던 보호 전자껍질 있지, 그것의 확장, 응용 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에너지띠를 이용해서, 이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도체와 그 다음에 반도체와 그 다음에 도도체라 불리우는 절연체의 역할을 배우게 돼. 일단 너희들 프린트에 있는 대로 한번 지켜봐봐. 자, 보세요. 자, 도체의 에너지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에너지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부터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하도록 해요. 에너지띠라는 것은요, 원자마다 각각의 전자 껍질이 있겠죠. 보호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호론이 정확한 이론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전자들이 구름 모양으로 퍼져 있다는 걸 뭐 화학 시간이 나오는 과학책에서도 배웁니다. 하지만 이 전자 껍질이라는 거 있죠?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N이라고 불리우는 주양자수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이것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뜻하는 주 값이죠.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이 혼자 있으면 껍질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주양자수 값을 정할 수 있는데, 고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결정에서도 배웠듯이 우리는 여기서 금속 결정 혹은 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규칙적이냐 불규칙이냐, 결정성이냐 비결정성이냐라는 걸 놓고 따질 때 수많은 원자들이 뭉쳐서 고체를 이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런 말을 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자 하나를 표현할 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과 가까이 도는 걸 주양자수 1의 껍질이라고 놓는다면 그 다음 껍질은 주양자수 2겠죠. 자, 이렇게 껍질들이 밖으로 갈수록 좁아진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보호 전자껍질에 배운 거지. 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 높고 기본이에요. 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다는 기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값을 가지고 얘 혼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옆에 또 있다는 거죠. 옆에 뭐 요러한 핵을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가? 그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한 요 정도에다 또 그려봅시다. 핵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이런 게 있겠죠. 껍질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껍질이 있을 거고, 이러한 껍질론이 지금 2차원상이 아니라 구처럼 있단 말이야. 구처럼.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얘들의 에너지 준위 값을 따질 때 3은 3과 혹은 2는 2와 얘들이 살짝 겹칠 우려가 큽니다. 원자들은. 그들이 동일한 평면상의 원자들의 구조가 존재한다고 할 때 동일한 거리의 에너지 준위의 평균값이 뜬다 한다면 그들은 겹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이론이 파울리 베타 규칙에 의해서 절대 껍질은 겹치면 안 됩니다. 왜? 이것도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들어봐요. 결론만 내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 화학에서 박스를 배웁니다. 박스. 이 박스라는 오비탈 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죠? 2개 들어갑니다. 맞죠? 그게 파울리 베타 규칙이잖아? 근데 거기에 전자가 3개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박스라고 하는 것은 오비탈 이론에 의하면 요 값이거든요. 요 3개 값. 슈레딩거 반격이 해. 근데 이것들이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한 사이를 두고 약간씩 떨어져 있어요. 서로 겹치지 않고. 그러면 무슨 일이 성립하느냐? 이거는 지금 커다란 원을요, 이렇게 자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딱 잘라놓은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원이니까
이렇게 호의 길이를 그냥 투평하다고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혼자 있을 때는 1껍질, 2껍질, 3껍질이 될 건데 이것이 3개 이상이 돼버리면 1과 1끼리 겹쳐지진 않아서 두텁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런 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부터 이 띠라고 하는 이런 걸 띠라고 하거든요. 띠, 여기 띠 몇 개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붉은 띠. 굵다라는 건 뭐냐? 전자 껍질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 껍질이 많이 존재한다. 전자 껍질의 숫자는 뭐를 의미하죠? 원자 핵을 의미하겠죠. 그런 핵들이 많이 있다. 껍질들이 서로 뭉쳐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들은 서로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겹치지 않는다. 파울리 베타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끼리 선을 계속,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3껍질, 4껍질, 5껍질로 갈수록요 주 양자수를 막론하고 그것들이 쭉 연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봐봐. 자, 내가 한 n은 3껍질 정도로 놓을게. 그러면 이 정도가 n은 4껍질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정도가 n은 5껍질. 이렇게 쭉 나갈 거란 말이에요. 쭉 밖으로 갈수록. 근데 또 다른 전자가 들어온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봅시다. 요게 누구 거냐? 빨간색 원자의 동일한 원소죠. 나트륨, 나트륨, 리튬, 리튬. 옆에 있는 애인데 빨간색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에. 근데 겹치지는 않아요. 겹치진 않고 또 나란하게 또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있는 거.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럼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또 붙어요. 아이씨. 흔들렸어요. 마음이. 멘탈이 흔들린 거예요. 이거는. 다시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덩어리가 띠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전자 껍질이 차곡차곡 겹치지 않고 위아래로 계속 형성이 되다 보면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는 거죠. 절대 겹치지 않는다. 알겠니? 그걸 에너지 띠라 한다. 그러니까 띠는 띠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모두 일정하다.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여러분 겹침 현상은 겹친다는 건 아니죠.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 현상은 n이 주양자수가 클수록 그 겹침 현상이 커지겠죠. 그 서로 겹친다는 표현하면 안 되죠. 겹치지 않고 쌓인 현상이 커지겠죠. 다시 말해서 밖으로 갈수록 n이 커질수록 에너지 띠 두께는 어떻게 되겠다? 커지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생각을 해봐요. 3번 리튬은 최각의 전자가 하나예요. 그죠? 근데 그 리튬이라는 금속들이 잔뜩 있으면 그 외곽의 전자 하나가 요 3에서만 존재해야 되는데 옆에도 갈 수 있고 그 위에도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노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지들끼리 노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에너지띠가 겹치니까.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걔들도 4껍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검은색만 보세요. 그럼 이 에너지 차이, 이 차이만큼의 전자를 얻어야 여기로 뿅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던 전자가 파란색 갔다가 다시 여기 검은색으로 가면 종전의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로도 어때요? 들뜰 수 있죠. 적은 에너지도 금방 들뜹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겹침으로 해서 전기 전도편이 높아지는 거. 지금 이 아래의 전자의 움직임만 보면 안 돼요. 앞으로는 원자가 띠라는 띠가 있을 겁니다. 원자가 띠가 뭔 띠냐면 그 원자, 어떤 금속이든 그 원자의 가장 바깥쪽 껍질이에요. 알았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거는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1조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렇다면 3번 리튬, 4번 베릴륨. 쏘리 4번이 아니죠. 몇 번이죠? 나트륨이? 11번이죠. 그죠? 그러니까네. 화면 다 가리고. 됐어요. 11번 나트륨, 19번 칼륨. 여러분, 누가 최외곽에 에너지 띠가 두꺼울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3번 리튬 몇 쪽의 원소예요? 잘했어요. 11번 나트륨 몇 쪽의 원소죠? 제가 지금 말하는 3주기는 최외곽의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9번 칼륨은 4주기입니다. 그럼 칼륨끼리 쫙 있고요. 나트륨끼리 쫙 있다면 누가 가장 바깥쪽에 에너지가 높습니까? 칼륨이 높죠. N이 또 크죠. 크면 두께도 더 두껍게 겹쳐질 수 있지요. 왜요? 주양자수는 밖으로 갈수록 좁아지거든요. 보화 전자껍질, 보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보호의 전자껍질 모양에서 배웠죠. 그 에너지 차이가 자꾸 좁아진다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칼륨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가 나트륨보다 훨씬 두꺼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바깥쪽이. 알았습니까? 왜? 뚱땡이니까. 원소의 주기성에서 배우잖아요. 전자껍질 수가 많으면 뚱땡이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뚱땡이끼리 겹치면 바깥쪽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진다고요. 알았어요? 그런 애들로 본다. 시험 문제 뭐 나오냐? 요거 있죠, 띠. 요 띠들은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다 이러고 나와요. 함정입니다. 준위가 서로 다릅니다. 다. 동일하면 겹쳐져요. 알았죠? 근데 지들끼리 반발이 있어서 약간의 에너지 차이를 두고 살짝 뭐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거 껍질 몇 개라고? 하나 아니야. 알았지? 여러 개가 뭐인가?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야. 겹쳐 있는 거 아니야. 겹치면 이거에 위배된다. 파울리 메타 규칙에. 알았지? 여기까지 됐어. 충분히 됐어. 자, 이제 봐봐. 자, 가까이 있는 원자의 영향으로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나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지 않다.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음, 수많은 원자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연속적인 에너지띠를 형성한다. 여러분 이거 연속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점들의 집합이 무엇이다? 직선이다라고 하듯이 미세한 에너지 껍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연속적인 값으로 그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연속적 값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가 띠 뭐겠습니까? 최외곽 껍질의 전자. 왜 원자가 띠라는 말을 유난히 배울까요?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제일 에너지 센 애니까 거기가 원자가 띠가. 그리고 화학에서는 이 띠에 있는 전자들의 숫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이거 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0켈빈에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쪽 이 0켈빈 온도라는 건 기준을 준 거예요. 기준. 알았습니까? 왜?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 순위가 바뀌어요. 알았어요? 정확한 온도를 준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띠다? 가장 바깥쪽 에너지띠다. 그들을 막 뭉쳐있는 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리튬이라면 리튬은 요 정도가 원자가 띠가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1들의 집합체고 이게 2들의 집합체니까 요 정도. 나트륨이라면 요 정도가 원자가 띠가 될 것 같아요. 3주기니까 3껍질들이 막 모여있는. 칼륨이라면 여기가 원자가 띠가 될 수 있겠죠. 가장 바깥쪽. 이해 갔어요? 그 얘기입니다. 얘기인즉슨. 다음 전도띠. 전도띠란 전자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대신 원자가 띠 바로 위에 띠를 말해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도체들은 말입니다. 그 바깥쪽에 전자들이 전도띠랑 붙어 있어요.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에너지만 좀만 받으면 전도띠로 갈 수 있는데 그 전도띠가 어떤 곳이냐? 전자들의 프리덤이야. 전자들이. 그러니까 칼륨이면 나트륨이면 이렇게 예를 든다면 나트륨에게 붙잡혀 있는 삼껍질이 아니라 거기서 약간만 올라가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데 사실은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니에요. 자, 얘가 나트륨이에요. 얘도 나트륨이에요. 얘도 나트륨이에요. 근데 얘도 3개 껍질, 얘도 3개 껍질, 3개 껍질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 하나 딱 전도띠를 띄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왜? 그렇게 뜬 상태에서는 얘한테 구속되지 않거든요. 움직이면 얘 있는 것도 하나 딱 떼요. 얘도 하나 딱 떼요. 근데 얘들이 가만히 냅둬요. 땡기지. 땡기면 얘가 가뜩이나 자유로운데 저를 튈 수도 있단 말이야. 에너지가 세서. 그러면 근처에 있는 애를 땡긴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에 있는 애가 땡겨올 수 있어. 이쪽에 있는 애가 땡겨올 수 있어. 지들이 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이 전자를 무슨 전자라 하지? 자유전자라.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약간만 없애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게 전도띠입니다. 다시요. 원자가 띠 위에
에너지띠로서 에너지가 높겠죠. 그러면서 이때 존재하는 전자를 자유전자. 그러면 이 전도띠하고 원자가띠가 좁을수록 도체입니다. 알겠죠? 좁을수록 도체예요. 띠 간격은 뭐냐? 결국은 그냥 저 에너지띠와 에너지띠 사이를 띠틈 혹은 띠 간격이라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띠틈은 뭐냐?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띠틈이요. 그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체, 멀면 멀수록 뭐? 부도체. 졸지 말지. 맞박이가 꽂는다. 어제 시간에 여기 3개 꽂혀서 산에 있었어. 집에 가서 빼려면 아파요. 최소한 수업 시작하고 20분 있다 졸아야지. 그지? 그게 예의지. 맞아요? 졸진 않았어요. 그래도 빼먹어서 그렇죠. 빼먹으면 죽어. 내일 볼 거야 너. 문자 보내도 맨날 잠수 타고 계시. 자, 띠 간격이 그런 겁니다. 원자과 띠, 전도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말하는데 저기만 띠 간격이 아니에요. 여기도 띠 간격이에요. 이런 것도 띠 간격. 띠틈, 띠 간격을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그 간격. 전기 전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요.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알아요? 에너지 띠는 수많은 원자들의 전자 껍질이 살짝 오버랩되어 보이는 건데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이들의 에너지는 다 다르다는 거.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다 보고 확인할 수 있어. 자, 에너지 띠 전기 전도성을 한번 보여줄게. 자, 요게 뭐라고? 원자과 띠야. 그럼 이 두께가 뭘 말하지? 주변에 원자들이 많다는 얘기야. 됐지? 그 원자들의 최각 전자 껍질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보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동그란 입자들이 바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외곽 전자. 됐죠? 자, 여기를 뭐라고 하는데 요 간격을 여기를 띠틈이라고 부릅니다. 요 간격을. 이해갔죠? 띠 간격이라고 부르는. 전도띠는 뭡니까? 원자과 띠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저기에 딱 존재하게 되면 이 전자를 자유전자로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죠? 야,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뿅. 알았습니까? 뿅 하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로. 그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 봐봐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하나의 원자에서는요, 이걸 전도띠라 한다면 이걸 원자과 띠라 합시다. 여기 있는 원자과 띠에 전자들이 자꾸 튀어 올라가잖아. 그지? 그럼 요 자리에 비지. 비게 되면 옆에 있던 전자들이 이 자리를 채운다고. 알았냐? 그럼 여기도 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양공이 여기에 비어있지만 사실 이쪽이나 이쪽에 비어있어서 어떤 에너지가 왔을 때 밑에 전자띠에서 에너지띠에서 다시 전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야만이 여기 밑에 있는 전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비워지니까 밑에 있는 전자들이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전체 도체 금속이 전하의 합이 0이 아닌 건 아니야. 0이야 계속. 근데 그 안에 전자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활발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고체 결정들의 에너지 흐름, 전기 전도성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야? 원자과 띠의 양복이 많이 생길수록 밑에 띠에서 전자들이 계속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이 간격이 어때야 돼? 좁아져야 된다. 이런 뜻을 여기 좀 얘기하고 있다. 전자가 움직이고 난 이 빈 자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양공. 왜 양공입니까? 얘들은 원자과 띠든 뭐든 간에 그 자리를 전자가 차지하고 있을 때는 전기적으로는 전하의 값이 0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얘가 찾아다니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있는 전자가 없어져 버리면 그럼 무슨 전화를 띠겠어? 그 자리는 양전화를 띠겠지. 그래서 양전화를 띠는 자리다. 여기 양공이라고 그래. 양전화를 띠는 공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전자는 학생인데 전원화가 빠져나가면 저게 뭐만 생겨? 빈 의자만 생기겠지? 저걸 빈 의자라고 해. 거기를 애들이 차지하려고 또 온단 말이야. 어디서? 옆에 있는 애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막 움직이면 양공도 움직입니다. 애들이 빈 의자도.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알았죠? 그럼 또 양공은 어디에 생기겠어요? 그 밑에 에너지띠에 또 생기겠죠. 그럼 거기서 또 그걸 채우려고 전자들이 막 움직이는 와중에 이 양공이 가장 그 상태, 상황에 맞는 에너지를 딱 맞닥뜨렸을 때 밑에 있는 에너지 또 전자가 채워지고요. 이렇게 계속 전자들의 흐름이 활발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성의 가장 큰 이유예요. 알았지? 그러면 자 3번 보세요. 전도띠의 자유전자나 원자과 띠의 양공이 많을수록 이거 무슨 뜻입니까? 많다는 건 이 띠 간격이 어떨수록 양공이 많을수록이라는 건 띠 간격이 어떨수록 좁을수록이죠. 이럴수록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전기전성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 여기서는 여러분 말을만 정확히 이해하면 절대 안 틀린다. 먼저 도체는 무엇인가 보세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애들이에요. 항상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들은 전도띠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상태.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붙어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전도띠 사이와 원자과 띠 사이에 이러한 공간이 또 있죠. 이것도 띠입니다. 어차피 이 공간 전체가 다 그냥 전도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 사이로 금방금방 전자들이 넘어갈 수 있어. 그럼 자,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띠에 누구 숫자가 많다? 자유전자 숫자가 많다. 그 다음 원자과 띠에 뭐가 많다? 비의자가 많다. 비의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양공이라고 얘기한다. 이해 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띠 간격이 봐요. 얘가 제일 넓죠?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뭐다? 부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연체가 부도체입니다. 알겠어요? 절연체가 부도체인데 요 띠 간격이 이 세 개의 비교값. 그럼 봐봐요. 얘는 언제든 내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얘 없이 얘만 내면 이게 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 둘은 반드시 같이 써줘야 돼요. 알겠죠? 왜?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니까. 지금 띠 간격이 얘가 어때요? 조금 좁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전도성이 좋을 것 같지요? 그래서 봐요. 얘가 도체, 얘가 부도체. 그럼 얘는 뭐냐?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갑니까? 얘가 반도체예요. 띠 간격이 부도체보다는 좁고 도체보다는 넓고 이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그림 시험에 하나 반드시 나와요. 뭐 이거 틀리는 사람 없어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 이거 찾는 거니까 그것도 모르면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일부가 겹친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원자과 띠와 전도띠의 구분이 거의 없다. 띠 간격이 거의 없다. 자 전도성이 좋으며 이거 여러분들 봐봐.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성이 감소한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다시요.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그래프를 보거든. 온도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비저항값이라고 하거든. 저항값을 보면 도체들이 이래요. 이렇게 이게 도체들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미안해요. 저항이 떨어지면 더 전리 잘 흐르죠. 부끄럽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도체들은 저항이 높아집니다. 도체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초기에 컴퓨터 같은 거 있죠. 애니악 알아요? 애니악 8비트짜리 그거 하나 만드는데 건물 한 층이 필요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열이 많이 발생하면 열을 다 빼야 얘가 계속 돌거든요. 회로가.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안 흐르죠. 그럼 명령화 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방해를 받겠지. 그래서 본체 이런 부속품들 거리를 다 뛰어놓다 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고. 근데 요즘에 어떠니? 요만한 칩 하나에 다 들어가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니? 반도체라고 하잖아. 그지? 그 반도체의 특징이 그래. 이렇게 돼.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떨어지는 역할이거든. 근데 얘들 도체들은 온도가 높으면 저항이 높아져. 왜 그러냐? 얘들이 전자가 더 잘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에는 전자들이 잘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심 양이온. 양이온이라는 건 여러분
중심 핵만 아니에요. 껍질을 갖고 있는 그 양이온 자체에 진동 운동이 심해져요. 그러면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다가 그 파동에 의해서 움직임이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한정적이 돼버림으로 얘가 안 올라갑니다. 어떤 놈은 방해받다 돌아오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숫자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류를 흐르는 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온도가 더 높잖아? 나중엔 열이 많이 발생해서 뭐가 생깁니까? 왜요? 전도띠에 있던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이 원자가대로 떨어지면 뭐를 방출할 거야?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열이 더 방해를 해요. 그래서 타버립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도체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전도성이 감소합니다. 저런 쳐 보세요. 띠간격이 커 전자전이가 어렵다.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보통 부도치면 고무나 뭐 유리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들은요 온도가 높아지면 전도성이 좋아요. 좋은데 저 꼭대기에서 좋은 거죠. 지가 좋아도 표가 안 나는 거죠. 여튼 걔들은요 띠간격이 넓은데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들이 자유전자로 올라갈 수 있는 놈들이 많이 생기긴 생겨요. 근데 그렇게까지 온도가 높아지면 본체가 타버려요. 그냥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막 있어야 되니까. 다음 띠간격이 작아서 전자 전이가 쉽다. 반도체 잘 보세요. 얘는요 그 반도체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저항이 더 떨어져요. 저항이 더 떨어진다는 건 자유전자가 더 많이 생기고 다시 말하면 중심 양이온의 진동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덜하다는 거죠. 안정적이라. 여러분 얘들이 대부분 몇 종 원소냐면 14족이에요. 근데 14족인데 여기서 탄소는 배제예요. 탄소는 배제하고 실리콘이나 저마늄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특징이 그래요. 온도가 높아져서 자유전자랑 양궁이 많아져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데 실제로 반도체들은 오히려 이렇게 저항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뒤에서 그래프에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최각의 전자가 4개는 8개 다음으로 안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을 밖으로 올려놔도요. 그들이 주변에서 전자들이 올라가서 다시 거기를 채우면서 얘들이 에너지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화물리학에 가서 배웁니다만 전자공학에서 배워요. 근데 실전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반도체로 얘를 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림 잘 봐주세요. 띠간격이 제일 큰 애가 절연체입니다. 알았죠? 없는 애가 뭐고? 도체고. 이런 애들이 반도체다. 자, 이제 반도체의 도핑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이런 게 뭐라고 그래요? 순물질이라고 하죠. 화학에서는. 그죠? 그렇다면 교소로만 되어 있고 저마늄으로 되어 있다. 이런 애들을 순수 반도체라 하고, 자,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낮다. 참고 공유 결합은 무슨 원소 사이에 하는 결합이야? 그렇죠. 비금속 원소 사이에 하는 결합이 공유 결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애들은요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중심 양이온이 흔들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공유는 전자가 꽉 잡혀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오히려 전도성이 좋아집니다. 특히 14족 원소라는 거 알았습니까? 몇 족 원소? 14족 원소라는 거. 그래서 모든 원자가 공유결합에서 전도성이 낮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 원자과 전자가 튀어 올라간다는 거죠. 자유전자처럼.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도 얘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14족 원소들이. 그래서 이런 애들이 순수 반도체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머리를 쓴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다른 원소를 집어넣게 되면, 알겠죠? 다른 원소를 집어넣게 되면 전도성이 더 좋아진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 원소철 물질들을 집어넣는 걸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일단 말 토핑 있죠, 토핑. 피자 시키면 토핑 뭘로 드릴까요? 뭐 많이 나요? 안 나요? 그냥 순서 치즈 피자? 불고기 이런 거. 귀찮아서 하는 건 아니죠? 모르니까, 그죠? 맞아요.
저는 피자를 안 먹어요. 어디 서민 음식을 함부로. 서민이라면 그죠? 개떡이랑 무쳐 먹고 이러면 최고죠. 그래서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먹으면 치즈 피자만 먹어요. 위에다 뭘 올려놓고 뭘 올려놓고 치즈 7종이나 쳐놓고 뭐라 먹어. 자, 도핑이라는 건 불순물을 첨가하는데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P가 뭐냐? 양전할 땐 포지티브라는 뜻이에요. N이 뭐냐? 음전할 땐 네거티브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14족 원소에 알았습니까? 14족 원소는 외곽의 전자가 4개 있잖아요. 여기에 얘를 넣는 거죠. 13족 원소를 넣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N형 반도체는요. 14족 원소에 15족 원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누구냐? 얘입니다. 14족이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부족한 애를 집어넣으면 알겠죠? 부족하면 빈 공간이 하나 생길 거다는 거죠. 지들끼리 결합을 할 때. 알겠어요? 다시요. 원자과 전자수 예를 들어서 여기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붕소가 써있죠. 붕소. 뭐 제일 쉬운 게 붕알이죠. 붕소 알루미늄이라는 뜻입니다. 자, 붕소 알루미늄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갈륨이 있고 그 다음에 인디움, 그 다음에 헬륨 이렇게 있는데 19금이라 앞자리만 읽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이게 붕소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원자과 전자수가 3개다 보니까 3개는 공유를 하는데 하나가 공유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빈 공간이 생겨서 이런 걸 양공이라 하거든요. 양공이 생기면 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빈 의자가 있으니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옆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겠죠. 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순수 반도체보다는 불순물 반도체인 P형 반도체가 전도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자를 하나 더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를 하나 더 넣는다는 건 15종 원소인데 뭐 인 같은 애들이 들어가겠죠. 비소나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요 놈은 여러분 사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약. 그 저기 사극에 보면 사약을 받아라. 최초로 그 장희빈인가 알아요? 장희빈 알아요? 장희빈 아닙니까? 희대에 하여튼 그 장희빈이 사약을 2그릇 먹었는데 살았다고. 원래 한 그릇 먹여서 살잖아요. 1,000원이다 해가 이렇게 용서해 줍니다. 그게 있대요. 달래요. 한 그릇 먹었는데 성분이 어쩌고 맛이 딱 나는데 내가 멀쩡해요. 네 자리를 사와놓으라고 이걸 했는데 걔는 2그릇 먹었는데 살아 3그릇 먹여갖고 죽어. 죽이려고 이긴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14조. 그러면 15조인 예를 지르면 이렇게 전자가 하나 남아요. 봐봐요. 여기 남았죠? 깍꿍 이거 하나 남았어. 얘가 옆에 있는 전자 치는 거, 잘 좀 비켜. 그게 밀려나는 거예요. 전자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빈 의자로 전자들이 움직이게 하거나 그냥 전자 자체로 전자를 움직이게 하거나. 그죠?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자, 여기 있는 거죠. 이런 거요. 됐어요? 얘들을 집어넣거나 얘네를 집어넣어요. 알겠습니까? 얘네들 집어넣으면 3개, 13족이죠. 5개, 15족이죠. 이런 애들을 집어넣어요. 누굴 기준으로? 14족 순수 반도체를 기준으로 전자가 하나 없는 애들. 하나가 많은 애들을 집어넣으면 P형,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이거 외우세요. P형 반도체는 주로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양공이다. N형 반도체는 전자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P형 반도체는요. 전자의 숫자 하지만 바깥에 전도띠에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누굽니까? 자유전자죠. 그들보다 양공이 많은 애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그 전자들이 양공보다 많은 상태 이 상태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다시 N형 반도체는 누가? 전자가요. 아셨죠? 그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겠죠? P형과 N형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부터 이것들을 이용해서 주변 기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이오드라는 것이 이것 말고도 혹시나 자기나 오버하면 트랜지스터도 얘기하거든요. 트랜지스터. 근데 그냥 다이오드 정도가 니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것만 잘 보십시오. 여기 써 있어요. 접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접합한다는 얘기는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직접 반도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과학 경기인데 뭐 이런 애 나간 애들 없었죠? 과학이 싫어요. 뭐 이랬나? P형은요 뾰족합니다. 알겠어요? N형은요 움푹합니다. 그래서 P형은 찔리면 피난다고 외우세요. 그냥. 알겠어요? 뾰족해가 찔리면 피나니까 P형이다 이렇게 알으더라고. 편합니다 그게. 그래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결합이 딱 될 수 있어요. 이걸 접합했다고 해요. 접합. 알았습니까? 둘이 접합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요. P형은 무엇이 전하의 운반체 역할을 한다고요? 양공이. 그지? N형은요? 전자가. 얘를 도선에 연결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연결을 한 표시가 이겁니다. 이게 다이오드 표시예요. 그러면 요 화살표 같이 생긴 애, 이게 P형 반도체. 뾰족하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화살표를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 이게 뭐의 방향이다? 전류 방향. 다시 말해서 잘 들으세요. 얘들은 접합면에서 잘 봐요. 접합면에 얘가 누구라고 할 수 있지? 양공이라고요. 양공이 접합면에 이렇게 몰리고, 그 다음에 얘는 남는 전자들, 이 자유전자겠죠? 얘들이 이쪽으로 물리면 당연히 얘가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빈자리가 있으니까 접합면에 이렇게 양공과 자유전자가 몰리게 하려면 양공이 양전화 되었으니 무슨 극을 연결하고? 양극을 연결하면 여기 있던 양공들이 밀려서 접합면 쪽으로 몰리겠죠. 여기는요, 전자가 저쪽으로 가게 하려면 음전화를 띄면 전자들이 밀려서 접합면 쪽으로 모이겠죠. 다시 P형 반도체는 무슨 극에? 양극에. N형 반도체는 무슨 극에? 음극에 연결해야 전류가 통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극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안 통한다. 알았어? 이게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야. 알겠니? 볼게요. 왜? 단순하게 보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내신은 막 자세히 물어본단 말이야. 봐라. 양공이 주로 있고 전자가 주로 있는 P형, N형 반도체를 접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얘입니다. 접합면이요. 접합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기장은요. 전기장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를 향하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합니다. 전기장은. 여러분 중력장은 중심이, 중력의 방향이 어디예요? 지구 중심이죠. 그럼 전기장, 전기력의 중심 방향은 음극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음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하늘은, 남자는 어디고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는 말이 그 남전 여비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음양 오행설의 주 뭐예요? 왜? 만물은 땅에서 소생을 하니까. 알았지? 하늘에서 비를 뿌리고 뭐 이래야 만물이 소생을. 이게 진짜 음양 오행설의 주 원리거든요. 그래서 전기장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얘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이때 생기는 저 전압을 바이어스라고 해요. 이제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배울 건데 한번 보십시오. 얘들이 이렇게 전자가 가운데로, 양공이 가운데로 딱 원자가대에서 모이게 되면 이 양공이 일로 몰리려면 여기가 무슨 전하를 띄워줘야 돼요? 양전하를 띄워줘야 이 양공들이 밀리겠고 음전하를 띄워줘야 전자들이 가운데 접합면 쪽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서로 만나야 여기서 전자들이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라고요. 이 그림을. 그림을 보시면 이 밑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서로 같거나 낮아버리면 다시 말합시다. 전자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전자가 움직이는데 자기보다 에너지가 높으면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낮으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 모습을 여기다 보여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얘들은 에너지가 높은 애들은
뭐 못 가는데 얘네 낮은 쪽으로는 양공이 이동 가능해. 왜 이동할까? 전자들이 넘어가 주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이 전자가 1로 넘어갈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할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걸 이용한 것이 발광다이오드예요. 알았습니까? 전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나오는 다이오드가 발광다이오드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전류의 방향만 제대로 봐두세요. 어떨 때 흐른다. P형 반도체 무슨 무게 연결하라? 플러스. N형은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바뀌면 안 된다. 이런 걸 다이오드. 그럼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잘 봐요. 이런 현상들을 정류작용이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봐. 집안은 교류예요, 교류. 보통 60Hz의 교류입니다. 교류가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알죠, 여러분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교류 움직임이에요. 이 전류 방향을 뜻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전류를 써야 전압 조절이 쉽거든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누굴 쓰면?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자, 여러분 요렇게 쓴 게 직류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쓰는 모든 전자제품, 들고 다니는 휴대폰 이런 거 다 직류예요. 직류. 근데 그 직류를 충전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집에다 꽂아야 되잖아. 건물에다 꽂아야 되잖아. 근데 건물들은 다 교류거든. 그 어댑터가 다이오드예요. 알았어? 그걸 꽂으면 직류 작용을 통해서 한쪽 방향의 전류만 얘들이 충전을 해주는 거죠. 알겠지?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이다. 전류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봅니다. 자, 바이어스 보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봅시다. 순방향 바이어스가 무엇을 순방향으로 하느냐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순방향 바이어스라 하고, 사실 바이어스라는 건 전자공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특수 상황에서 걸리는 전압을 말하거든요. 그 전압이 형성이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순방향 바이어스란 P형 반도체에 뭐가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에 뭐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상태,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럼 역방향 바이어스는 뭐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P형의 음극, N형의 양극이 걸렸을 때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저렇게 쓴다고요. 아시겠죠? 공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요, 요걸 잘 보시라고. 긴 게 무슨 극? 플러스, 짧은 게 음극이잖아. 긴 거에 뭐가 P형이 걸리고 짧은 거에 N형이 걸려야만이 순방향 바이어스에서 전류가 흐르는구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 봐봐요. X, Y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스위치를 다룰게요. 스위치 이렇게 있겠죠. 스위치가. 자 이게 A고 B인데, 자 이런 회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흘렀고 B에 연결해 흐르지 않았어요. X는 무슨 형 반도체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전류를 흘렀는데 얘는 전류를 흐르지 않았다고요. 집중. 총살 준비. 쏠 거 없나? 야, 지금 떠든 사람은 여기서 노래를 한 곡 시키겠다. 춤과 함께. 떠든 사람이 아니라 참 좋은 사람. 왜 떠든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밖에 안 떠드는데? 내가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라도 먹으라고. 졸리면 마스크 썼잖아. 뭘 먹는다고 표가 안 나잖아. 아니 왜 구멍을 뚫어갖고 빨대를 꽂아서 뭘 빨아먹던지. 뭔가 잠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죠. 아니 여친구한테 반환하는 사람 찌르라고 그러는데 계속. 눈이 초롱초롱해요. 밤에 잠을 잘 하고
자, 여러분. A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흘렀고요. B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요. 그럼 보세요. 요게 음이고 요게 양이잖아요. 그럼 음에는 뭐가 걸려야 돼? N형이 걸려야 되는 거죠. 맞죠? Y에는 P형이 걸려야 된다. 그래서 X는 N형 반도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도 하고 여기에 뭐 전구를 걸어놓고 이 전구에 불이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이런 걸 묻는다든지 알겠냐? 그래서 이런 경우 A에 연결하면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고 B에 연결하면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로 출제가 된다고 알았니? 할 수 있겠지? 다시 정리회로 봅시다. 다이오드 순방향 바이었을 때만 전류가 흐릅니다. 보세요. 이게 다이오드 표시죠? 이거 무슨 극 연결해야 한다고? 서야 이거 무슨 극? 아 잘했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린다 이 뜻이에요. 다녀오세요. 조용히 갔다 소리 하나라도 나면 다시 들어옵니다. 자,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들어와. 자, 빨리 갔다 와. 이걸 하나도 내면 소리 엄청 내면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는 건 아까 그 얘기겠죠. 집안에 이렇게 교류 모양의 전류를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정류작용이라고 하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충전기가 다 이거예요. 다이오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이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요. 발광 다이오드고 광 다이오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는 여러분 잘 안 배우거든. 사실은 요 두 개를 구분 잘 하세요. 이거는 뒤에 빛의 이중성에 가서 연계될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먼저 발광은 뭘까요? 미친 게 아니죠. 빛을 내는 겁니다. 전구예요, 전구 말 그대로. 그런데 보세요. 빛을 방출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전자가 어디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어디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무슨 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가시광선이 나오는 장치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한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 띠를 조절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어요. 노란색도 얻을 수 있고 빨간색도 얻을 수 있고 파란색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색깔을 조합하면 주황색도 얻을 수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양공과 재결합한다고 했습니다. 이 간격에 따라 다양한 빛이 방출할 수 있고요. 영상 조정 장치, 조명, 내시경, 광원, 신호등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얘들은 접합면에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그랬는데 전자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전자의 움직임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죠? 다이오드에서. 무슨 반도체에서? N형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P형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쵸? N형에서 P형으로 움직이는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런 장치가 있는데 다이오드 장치가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가면서 쪼리 전자가 이렇게 가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이해 갔어요? 전자 움직임과 전류 움직임은 반대잖아요. 다시 회장님과 네. 자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니까 그게 무슨 빛이다? 가시광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다이오드라고요? 발광 다이오드. 그럼 여러분 광다이오드는 뭐냐? 이거 잘 보세요. 빛을 비추면 했는데 이 빛을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광자.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광자. 전자와 양공이 분리되어 전류가 흐르고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여러분. 여기가 N형 반도체고 이게 P형 반도체다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서 누가 오느냐? 얘가 오는 거야. 광자. 광자가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회로를 연결한다. 이렇게 회로를 연결한다. 어떤 일이 생기냐? N형은 누가 많아? N형은 전자가 많잖아. 그치? 근데 P형은 뭐가 많아? 양공이 많잖아. 양공이. 얘서 이거 양공이고 이건 누구야? 전자다 이거지. 근데 광자가 빛을 쏴주면 광자도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이 자유전자들은 자기한테 맞는 에너지만 받으면 튈 수 있거든. 알았냐? 근데 이게 빛의 입자성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들어. 이 금속마다 누굴 갖고 있어? 자유전자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자유전자를 잡는 힘이 있어. 금속들마다 자유전자를 잡는 힘이 있다고. 철도 있고 구리도 있다면 우리가 약간 아연보다는 작고 뭐 이런 거거든. 자유전자를 잡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이상의 누구만 온다면, 광자만 온다면 얘들을 도망가게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이게 무슨 색 광자냐? 파란색 광자야. 얘는 무슨 색 광자냐? 빨간색 광자야. 질문. 누구 광자가 에너지가 세? 빨주노초 파남보. 그 전자껍질을 배웠지. 어떤 색깔의 에너지 제일 셌어?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는 보라색이 제일 셌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제일 약했지. 그럼 지금 에너지는 얘가 센 거야. 근데 지금 파란색 광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빨간색 광자는 또 하나 있지? 그럼 빛의 세기는 같다고 하는 거야. 빛의 밝기는 똑같아 지금. 근데 얘가 얼마짜리냐면 잘 봐. 5만원짜리야. 얘는 2만원짜리야. 됐지? 근데 이 속의 전자는 얼마의 몸값이냐면 금속에 붙들려 있는 몸값이 3만원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봐라. 빨간색이 하나 와. 몸값을 지불할 수 있겠냐? 안 돼. 2만원을 쓱 내밀었더니 금속이 어디 있어? 가서 지 친구를 데려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니다. 아, 광자가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어. 합이 얼마니? 4만원이잖아. 그 둘이 같이 가. 그랬더니 한 명씩만 입장시키고. 얘들은 합치면 4만원이면 한 명씩 들어가면 얼마냐? 2만원이지. 이게 입자성이야. 알았어? 봐라. 파동학적으로 빛을 설명하면 하나는 2만원이지만 2개 가면 얼마라고 해석해야 돼? 4만원을 해석해서 빛을 세게, CG 세개를 키우거나 빛을 오랫동안 비추면 이 전자가 튀어나와야 돼. 그치? 근데 아무리 빨간색 빛을 세게 쏴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는 거야. 이게 빛의 파동성이 무너진 결정적인 거야. 이게 입자성을 증명하는 거라고. 근데 파란색은 아무리 흐린 빛 하나 띵 쏴도 전자가 튀어나와. 자, 튀어나오는데 얼마를 지불하고? 얘한테 3만원을 지불하고 이 나온 전자를 우리가 광전자라고 하거든. 광전자, 빛을 통해 나온 전자. 얘 나오면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겠냐? 5만원을 받았어. 그럼 3만원 몸값을 지불하고 얼마 남았어 지금? 그러니까 2만원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갖고 튀어나오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니들한테는 여기 자세히 말을 안 하는데 광대를 쏘아주는데 이 광대의 에너지는 적어도 이 N형 반도체에 차지하는 그 금속 있지? 불순물 반도체. 걔가 자유전자를 잡고 있는 그 몸값의 이상의 광대를 쏘는 거라고. 쏘면 여기서 누가 생겨? 요렇게 누가 생겨? 얘가 생기는 거야. 얘 이름이 뭐라고? 광전자야 말 그대로. 생기는 거야. 땅 튕겨나와. 그럼 여기 뭐가 생기겠냐? 양공이 생긴다니까?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양공이 생기는데 이 양공은 이쪽으로 밀려가는 거야. 접합면 쪽으로 양공이. 얘가 튀어나간 양공이 밀려나가. 그럼 얘는 양공 투속이잖아 얘들. 그 양공에 밀려가고 양공들이 다 이쪽으로 밀려와. 이쪽으로 양공들이. 그럼 이 전자가 휙 돌아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뭐가? 다이오드가 갑자기 뭐가 된 거야? 배터리가 된 거야. 알았어? 전원장치가 된 거라고 지금. 얘가 무슨 극이 되고 음극이 되고, 그치? 얘가 음극이 되고, 갑자기 얘가 무슨 극이 된 거야? 양극이 된 거야. 이게 광도요드야. 알았니? 그때 여기다 지금부터
발광 다이오드를 설치할 거야. 발광 다이오드를 설치할 거라고. 그러면 X하고 Y가 있을 때 X는 무슨 형 반도체를 연결해야 되냐? X는 무슨 형? 야, 이씨. 음극이잖아. 그럼 이거 무슨 형? 뽀뽀한다. 남학생들은 치우기죠. 야, 음극에는 무슨 반도체를 연결해야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 음극에는 무슨 반도체를 연결해야 돼? 여기 무슨 반도체고? B형. B형은 또 뭐요? A형, B형? 뭐 이거? N형 반도체. 소리 알았지? 알았지? 알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노는 걸 보고 싶었대. 가슴에 힘 빼. 가슴에 힘들 때요. 뇌에다 힘주라니까. 뇌 주름을 펴야지. 뇌 주름을 펴면 죽는다. 알았냐? 표면적이 얇아지는데, 그치? 표면적이 넓어야 수신이 잘 되고 송신도 잘 되는데. 다시 얘들아, 이게 전원장치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다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빛이 나오게 만들려면 똑같은 다이오드를 이렇게 설치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다이오드를. 그래서 음극에 뭐? N형이, 양극에 뭐? P형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가는 스키 안 가는 스키? 이게 무슨 다이오드라고? 그렇죠. 발광 다이오드. 잘했어요. 이건 무슨 다이오드? 광다이오드. 그렇지. 두 개 하고 있는데 이씨 그것까지는 잘. 아 여기는 아유 이씨 틀리면 바보야 이 새끼들아. 알았어? 이게 가장 마지막에 니들한테 어렵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 갔어? 이 발광 다이오드는 말이야. 이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그냥 배우는 다이오드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광 다이오드가 원리가 이렇다고. 배터리 원리라고. 이게 사실은 이 광 다이오드는 뒤에 빛의 이중성을 배우고 배워야 되는데 니들한테 나온다니까. 그냥 광 다이오드는 뭐라고? 전원 장치라고 해. 알았지? 전원 장치라고 해석하면 N형이 무슨 극이라고? 음극이야. 그래서 광 다이오드의 N극과 발광 다이오드의 N극이 같이 만나야 돼. 이거 음극이고 N형이니까. 이해 가니? 꼭 기억해. 못하면 죽어버리겠어 내가.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기본 문제니까 그냥 쭉쭉 훑어보고 뒤에 모의고사 문제 볼게. 잘 봐라. 에너지 준위 영역을 쓰세요. A 뭐라고 해? 전도띠라고 하지. C는 원자가 띠. 그럼 B는 띠 간격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2번 폭의 차이에 의해 고체의 전기 전도가 달라지는 부분 B죠. 자, 여기가 붙어 겹치는 애들이 누구라고? 아이쿠 도체. 이게 제일 넓은 애. 부도체, 절연체라고 하지. 그 다음 그것이 중간 형태 띠는 애들이 반도체다. 알았지? 자, 고체의 에너지 띠에 대한 설명 중. 도체는 원자가 띠에 일부만 전자로 채워져 있다. 여러분 어때요? 전체가 다 채워져 있죠? 다음, 절연체는 띠 간격이 커서 상온에서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체를 쉽게 이동할 수 없다. 빙고. 반절대 띠 간격은 절연체의 띠 간격보다는 작죠. 띠 간격을 물어본 거예요. 자, 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감소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비저항값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저항값을 학교에서 이거, 여기 진도 나간 학교, 반도체 나간 학교. 없어. 저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항을 로우 S분의 L로 표현하거든요. 도유 저항값을요. 잘 보세요. L은 도선의 길이고요. S는 도선 단면적을 뜻해요. 로우는 비저항값인데 이 비저항값은 고유저항이라고 해요. 이게 저항을 따지는 값이에요.
그럼 로우는 이라고 정리를 하면 뭐가 돼요? L분의 RS가 되겠죠. 로우 값은 L분의 RS가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여러분. 잘 봐. 어떤 애가 신나게 달리고 있죠? 엄청나게 먼지까지 막 그죠?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렇게 장애물 달리를 달리나 봐요. 단면적은 똑같은데 A하고 B 어디를 통과할 때 이 아이가 저항이 적을까요? 니들 같으면 어디를 통과할래? B를 통과하겠지. 길이가 짧으니까. 그러면 저항은 A가 크다는 얘기라고 지금. 이해가냐? 얘를 전자로 비유하면 된다고. 전자가 움직이는데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진다는 걸 뜻하는 거야. 이해가니? 이런 애가 L에 대한 얘기야. S에 대한 얘기는 이런 거야. A는 이만한데 봐라. B는 이런 거야. 야, B는 내가 머리다 쓰고 달려야 되겠다. 그지? 이거 봐봐. 어디 통과할래? 당연히 A를 통과하는 게 편하죠. 이해가냐? 길이가 같다면 단면적이 넓은 애가 저항이 작다고. 그 다음 마지막 로우는 뭐냐 얘기냐면 자, 단면적과 길이가 똑같아. 단면적과 길이가 똑같은데 이게 A고 B인데 내가 못을 박아놨어. 못을. 어디 통과할래? A를 통과하는 게 낫겠지. B를 통과하면 김치국물이 좀 흐르겠지 보면. 이런 거라고 느낌에. 알겠니?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이 어디가 세다고? 얘가 저항이 세잖아.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얘가 저항이 세잖아. 저항은 누구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이게 저항이 세잖아. 저항은 고유저항값에 비례하는구나를 보여줍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고유저항값을 구하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로에 대한 정리를 하면 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분의 R 곱하기 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건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자, 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요 양이온의 진동성이 커서 왜? 얘들은 금속 결합이란 말이야. 이거 결합의 특성에 있어서 가르쳐주거든요. 금속 결합들은 자기 자신의 원소들하고만 결합하잖아요. 공유결합같이 전자를 꽉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전자들이 움직일 때요 자기들도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흔들려요. 양이온들이 진동운동이 심하거든요. 자유전자 움직임을 막 방해해요. 걔들 자체가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열의 발생은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전자들이 다시 원자값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열이에요. 감소한다가 답이고요. 반도체의 전기 전도등이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합니다. 오히려 얘들은요 원자 자체는 튼튼해요. 근데 에너지를 받으면 원자값인 전자가 띠 간격을 뛰어넘어서 전도띠로 가버리면 전도성이 기준보다는 훨씬 커지겠죠. 열도 안 나고요. 다음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자 무슨 관계다? 여러분 전도도가 좋으려면 비저항 값이 어때야죠? 작아야 되겠죠. 한밀 관계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모양이 다른 두 도체 A, B가 있다. A의 비저항은 도체 B의 2배일 때 전도도는 도체 B의 몇 배냐? 여러분 비저항 값이 B의 2배라는 건요 전도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B잖아요. B 고유저항 값이 2배로 크다는 건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거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A의 전도도가 B의 몇 배냐? 그러면 2분의 1배라고 해야죠. 그죠? 비저항 값이 2배 크니까 전도도는 그만큼 떨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요 전도도 된 얘기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의 사항만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반도체 종류.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누가 순수 반도체인가? 기억이죠? 규소로만 이루어진 애들, 저만임으로만 이루어진 애들. P형 반도체 누구 섞은 거야? 13족 붕 알았습니까? 개들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붕 여기 있네. 붕. 그래서 디귿이 P형 반도체랑 연결하고 N형은요 인이나 비속 그죠? AS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니은과 연결하십시오. 자, 전하 운반한 역할 P형은 누구다? 양공. N형은 전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여기는 오늘 수업만 들어도 다 맞춰야 된다. 여기 틀리면 나쁜 사람이야. 자, PN 접합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 쪽을 전원의 무슨 극에
양극에. P형은 양극에. N형 반도체는 어디에? 음극에. 됐죠? 발광다이오드는 무슨 에너지를? 발광다이오드는 무슨 에너지를? 발광. 얘들아. 발광. 수연아. 발광. 발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 어떤 놈이야? 너하고 나하고 교류하자고? 발광다이오드는 종류작용하는 놈이지. 그치? 친구를 째려와봤자 무한히 무식한 게 죄지. 사람은 항상 똑똑해야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 이것이 어디에서 진짜 자기한테 목숨을 살려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겠니? 나한테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듣는 얘기가, 나중에 이제 자식 오고 자식 낳고, 이렇게 TV 보다가 퀴즈에 자식이 자기를 막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빠는 뭐도 모르고, 엄마는 무식하고 막 그러는데, 저거 양봉인데? 그러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을 때 그 뿌듯함. 40년 인생을 살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졸면 끝장이야. 졸면 인생. 조는 건 죽어서 충분히 잘 수 있어. 그래서 좋아. 끄떡거려서 의지가 좋아. 이제 자꾸 오래 보면 볼수록 애들이 맹랑해. 그죠? 다시요. P형은 어디다 연결하라고? 양극에. N형은 음극에. 1번 틀리는 사람 바보. 알았지? 여기에 봐라. 발광다이오드가 있잖아. 발광은 전원장치가 아니야, 얘들아. 광다이오드가 전원장치라고. 광다이오드. 빛광자를 쓰거든. 발광은 빛이 나와야 돼. 누가 빛을 내보낸다고 그랬어, 내가? 전자. 이 단어는 전자란 말이야. 오늘 중요한 게. 전자가 빛을 내보내려면 어디 반도체에서 어디 반도체로 전자가 움직여야 돼? 이거는 이러고 있어. 야, N형하고 P형 중에 누가 전자가 남아? N형이 남지? 아, 정말. 1번 영화를 보면 어렸을 때 제가 일본 영화 본 거 아직도 기억하는데 초고수예요. 검해. 그 친구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있잖아요.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끝난다고 하나 쓰러져요. 5명 오잖아요. 5번은 쓰러져요. 근데 제가 자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100명이 오면 이거 100번 해야 되잖아. 앉아가지고 막 이걸 힘들었겠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뺐는데 칼날이 요만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칼날은 짧지만 찍으면 얼굴에 부끄러움을 남길 수가 있죠. 야, 발광다이오드는 다이오드 자체야. 광다이오드. 다이오드 자체라고. 쓰임새가 다르다고. 빛을 받아서 전원장치처럼 행동하는 애가 누구라고? 광다이오드고. 흐르는 전류상에서 가시광선 우리가 원하는 빛을 방출하는 애들이 발광다이오드라고. 그러니까 발광다이오드는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이런 얘기라고. 시험에 100% 나와. 다시 태양전지는 여러분 태양전지라겠지. 광다이오드 얘기하는 거야. 태양전지가 광다이오드 얘들아. 이거 어디서 봤니? 저 엑스포 있잖아. 거기 그 옆에 가로등 그 지별판이 다 그게 태양전지야. 낮에 받아서 저장했다가 밤에 에너지를 쓰게 해서 가로등을 키우는 거. 그치? 똑같지? 얘는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그죠?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2번, 3번을 구분하면 끝난다고요. 알겠냐? 여기다 밑줄 쳐. 무슨 다이오드? 광다이오드. 태양전지는 광다이오드야. 알았어? 명심해라. 자, 고체 에너지띠 구조야. A에는 전자가 없고 무슨 띠? 전도띠겠죠. 다음에 C에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다. 원자가 띠죠. C에 있는 전자가 A로 이동하면 C에 양공이 생긴다. 맞잖아요. 그쵸? C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얼어죽으리죠. 다르다겠죠. 분명히 에너지 차이는 조금씩 있다고 그랬습니다.
B를 띠강격을 하고요. 맞습니다. 기억되듯이 답이 되겠죠. 자, 그림은 원자가 점점 많아질 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거랍니다. 보세요. 원자가 두 개일 때 각 이 주량자 수거든요. 1, 2, 3, 4가 겹쳐지는 게 두 개씩 이렇게 서로 뭐 살짝 쌓여 있죠. 근데 세 개가 되면 세 개씩 쌓여 있는 게 보일 거야. 근데 이게요, 여러분, 여기가 이 간격이 멀다가 그다음 가깝다가 그다음 더 좁아졌다가 밖으로 가서 좁아집니다. 그래서 주량자 수가 크면요, 핵으로부터 멀면 띠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리고 n은 뭐 같은 n끼리 이렇게 딱 쌓이는 것도 아니고 막 수십 개의 n이 쌓이고 막 이래요. 알겠습니까? 밖으로 갈수록 그래요. 원자가 아주 많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이거지요. 자, 원자가 가까이 있을 때 각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영향을 준다. 자, 봐봐요. 원자가 가까이 있을 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원자가 딱 있는데 두 개가, 세 개가 옆으로 계속 다가오면요, 얘들끼리 에너지 차를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안정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띠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면 에너지 준위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겹치지 않으려고. 알았죠? 그 다음에 A는 전도띠, B는 띠간격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걸 지금 원자가띠라고 했잖아요. 그 원자가띠와 제일 가까운 띠가 전도띠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얘는 도체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죠.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져야 도체거든요. 그럼 얘는 전연체일까요? 반도체일까요? 모른다는 거죠. B가 넓은지 큰지를 모르니까요. 이해 갑니까? 다음,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B로 전이한다. 부끄럽죠? B는 절대 전자가 존재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띠간격은. 알겠죠?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음 문제. 자, 절대온도 0켈빈 온도에서 순수한 규소의 에너지띠 구조입니다. 나는 상온에서 순수한 규소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가띠의 양공의 수가 늘어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들으세요. 규소니까 반도체입니다. 도체 아니에요.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진다겠죠. 그래서 양공의 수가 줄어요, 오히려. 그런데 얘는 규소라고 했어요. 반도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공의 수가 는다. 그건 전도띠의 자유전자 수가 는다.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 저항이 준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기는 말 갖고 장난친단 말 봐라. 양공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뜻은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전도띠 속 자유전자 수가 뭐한다? 뜬다라는 것도 같고요. 저항이 준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라고 다 지금 이 말이. 이해 갔죠? 다음, 가의 상태보다는 나의 상태가 전기 전도성이 좋다. 왜요? 전도띠에 전자가 존재하니까. 나의 규소에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전자와 양공이 이동하는 방향이 같다. 부끄럽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자와 양공이 이동하는 방향이 같으면 웃기겠죠.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양공 반대로 내려가거든요. 전자와 양공의 반대는 반대로 내리죠. 하나는 양전할 때고 하나는 음전할 때거든요. 알았습니까? 다음, 전도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배운 학교만. 다음, 이거는 뭐 불순물 반도체. 여러분 이거 그림만 볼게요. 여러분들 풀어야 되는 문제야. 얘 지금 보면 여기 중심에 규소라고 써 있는 거예요. SI. 그럼 이건 순수 반도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순수 반도체인데 여기에다 딱 섞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생겼네, 기억. 이걸 양공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누굴 섞은 거죠? 원자과 전자가 세 개니까 풍화를 섞은 거죠. 그죠? 동소 갈리뮴, 인중 갈리뮴, 텔륨 이런 애들 섞은 건 13조 호소들. 알았습니까? 이걸 무슨 반도체를 한다고요?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자가 하나 부족한 애들.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얘도 P형 반도체, 그러니까 P원자 섞으면 P형이다. 이러면 정말 그건 사람이 아닌 거야. 아니냐? 얘는 15족이지. 15족을 섞게 되면 14족에 15족을 섞으면 자유전자가 하나 더 많잖아. 이런 건 N형 반도체를 한다고. N형. 알겠지? 15족 N형이다. 명심해.
다음에 여기 볼까? 니네 여기 봐봐. 이거 교류지, 이거 교류. 이게 뭐로 되냐? 직류로. 그럼 다이오드 섞으면 되지. 또 예, 4번. 이게 다이오드야. 알았지? 다음. 자, 이거 수능 문제란다.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볼게. 실리콘 결정의 에너지 구조. 이거 반도체란 얘기야. 25번으로 가봐 빨리. 나는 실리콘의 갈륨. 여러분 갈륨 뭐지? 갈륨을 첨가한 반도체라고. 흉할까? 그지? 이 13족이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여기 과정에 이게 나 과정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갈륨을 첨가한 반도체와 불순물 A를 첨가한 반도체를 PN 접합 다이오드로 그러면요 이 두 개가 PN 접합이라는 얘기인데 요거 잘 보라고. 흰색 동그라미 있잖아. 이게 양궁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갈륨이 섞여 있으면 갈륨 들어가면 13족인데 알았어? 13족인데 라고 안다면 이거 P형이야. 요만큼이 P형이란 말이야. 요만큼이 P형이고 여기 지금 A가 들어갔는데 전자가 하나 남았잖아요. 여기 전자 봐봐. 그지? 이거 N형 반도체라. 알겠냐? 지금 무슨 말인지 이거를 잘 보라고 일일이 찾아가야 이거. 알겠어? 그래서 기억 봐봐. 가에서 원자과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이런 거 나오잖아. 안 같다고 이거 조심하라고. 에너지 차이는 조금씩 있다고. 그 다음에 나에서 A의 원자과 전자는 5개다 N형이니까 맞죠? P가 들어도 되고요. B소가 들어도 괜찮단 말이야. 나에서 PN 접합 다이오드에 순방향의 전압을 걸어주면 순방향 바이어스란 말이지.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PN 접합 쪽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순방향을 걸어줬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이런 거야. 여기 P형 쪽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이게 순방향을 걸어준 거야. 그러면 양공들은 다 어디로? 접하면 쪽으로. 그 다음에 전자들은 다 어디로? 역시 접하면 쪽으로. 그래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양공은 PN 접하면 쪽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PN 접하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순방향 바이러스. 알겠니? 됐지? 16년도에는요 순방향 바이러스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18학년부터 바뀐 거라고 이 얘기 내용이. 알겠냐? 자 28번은 너무나 쉬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잘 들어봐. LED가 뭐야? 난 너한테만 계속 질문하고 똑같은 답을. 무슨 다이오드? 뭐 밝은 다이오드. 발광할 뻔했다. 발광 다이오드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힌트가 있는데 봐요.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발표됐대요. 여기 N형이죠. 봐봐요. 여기 음극이잖아. 그럼 X가 무슨 형이어야 돼? N형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X는 N형 반도체가 정답이다. 알았니? 이거 나오면 안 틀리지? 틀리면 죽어버릴. 내가 죽는다. 봐라. 저마늄에 B소를 첨가한. 얘들아 저마늄은 규소 다음으로 필요한 14족인데 B소가 15족이다. 알았니? 이 그림에 나온다. 전자가 하나 딱 남잖아. 그럼 반도체는 무슨 형 반도체? N형. 그럼 B는 뭘까? 붕할까엔 이잖아. 그지?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해하냐? 걔들이 13족이야. 반도체 B는 누구다? P형 반도체란 말이야. 그렇다면 A에 뭐 연결해야 돼? 얘가 플러스잖아. 긴 게 플러스다. 알았냐? 그럼 A는 B를 연결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짧은 게 N형이, N형은 A를 연결해야 되는데 바뀌었지? 그럼 이거 역방향 바이어스잖아. 지금 상태가. 알겠어? 그래서 A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고요. B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건 정답이에요. P형 반도체니까 나의 다이오드에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이것도 정답이라고. 알았어? 숙제 잘해와.